노동 판례 백선.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대법원 2008년 4월 10일 선고 2007-199 판결. 방준식, 영산대 법과대학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X는 대학교 의료원 A의 의료원장이고 A 의료원 산하에는 각 병원들이 있다. 각 병원들의 운영은 대체로 각 병원장이 관장하지만 의료원장인 X가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각 병원의 연간 예산 등의 편성, 조정, 통제, 자금 운용 현황 관리 등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병원 간의 자금 차입과 자금 지원 조치를 하도록 승인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A1 병원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의료원장인 X와 A1 병원의 병원장 Y 중 누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2. 판결의 내용.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처럼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근기법 각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X의료원장이 A의료원을 대표하며 산하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해왔다면 각 병원들이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Y 병원장이 그 전결 사항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왔다 하더라도 X의료원장은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3. 해설. 1. 노동관계법상 개념 규정과 문제점.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노동법 규정들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노조법에서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사용종속 관계의 유무로 판단할 뿐 아니라 다양한 판단 표지를 제시하여 해결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의 개념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처럼 근로계약의 당사자나 노동법의 수교자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용자의 범위로만 열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든 노조법에서든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 규정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이고 사용종속 관계에서도 사용종속된 근로자의 상대방에 서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개념을 법 규정에서 생략해버리고 단지 사업주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판단하고 규범수 규자로서 사용자의 범위는 노동법의 각 제도별 특성에 맞추어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2006년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 현장에서 근기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라고 판단한 것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 학설과 판례의 검토. 먼저 학설을 보자. 학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규범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자기의 지시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한 계약 당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규범수 규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설이다. 다음으로는 판례의 태도를 보자. 사업주. 사업주는 그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지만 판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로 198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당의 형식으로 매월 2회씩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고 2008년 대법원에서는 하청업체가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원청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사업주 중심으로 사용자를 해석하고 사안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는 판례로 정립되지는 못했다. 1980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학교 법인 산하병원의 병원장에 대해 병원장도 학교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병원 간호사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했으므로 병원장도 사용자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학교 법인이 사용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의 논리에 따른다면 병원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상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기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학교 법인이고 다만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인 병원장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즉, 사업주를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을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근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대한 판례의 해석을 보자.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규범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근기법 각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한다. 또한 1989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기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해서 보자. 2011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하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